제 263강 인생의 승자와 패자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나를 믿고 나아가는 거.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행동하는 거. 제발 좀 움직여. 움직여.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수업을 월요일날 복습을 하는 이 무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배운 것이 있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승자와 패자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옛날에 갑과 을이란 두 석수장이가 뜨거운 태양볕에서 돌을 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을은 짜증스런 얼굴로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갑에게 당신은 이 뜨거운 폭염에서 돌을 쪼고 있는데 무엇이 좋아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느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갑은 주인님, 저는 이 돌을 쪼고 있는 일이 즐겁습니다. 내 손과 징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각이 아름답게 탄생되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정신을 집중하여 이 돌을 쪼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이 돌에 생명을 넣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만들었구나 칭찬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언제 봐도 항상 찡그린 얼굴로 일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랬더니 을의 대답은 주인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 날 무거운 돌덩이와 씨름하면서 매일 수천 번이 쪼아야 하고 거기다가 월급도 넉넉히 안 주는데 무슨 신나는 일이 있다고 즐겁겠습니까요? 라고 하더랍니다. 갑이나 을은 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짜증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갑은 자기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쪼는 그 자체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을은 단순한 생계를 위하여 하루가 지나면 하루 품삯만 받으면 된다는 보수를 얻는 방편으로 여기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멋있는 예술작품을 생각하므로 시간의 귀중함에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고 을은 보수만을 생각하여 일을 하므로 시간이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힘만 들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 사고로 즐겁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낙원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만 보수를 위한 의무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두 행상인이 길을 가다가 가파른 고갯길을 만났습니다. 한 상인이 불평을 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지. 이렇게 춥고 고약한 날씨에 고개를 넘어야 하다니 참 재수가 없군. 그냥 돌아갑시다. 그런데 한 상인은 밝은 표정으로 고갯마루를 쳐다보며 날씨가 추우니 고갯길을 넘으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더구나 일단 고개를 넘으면 다른 상인들이 없을 테니 물건을 쉽게 팔 수도 있을 걸세. 라고 말을 하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동일한 사태를 놓고서도 관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의 사례에서 누가 삶의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까? 위의 두 석수장이나 두 상인의 인생을 상상해보면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갑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상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을이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상인은 분명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와 패배자는 언제나 사고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승리자는 모든 역경을 더 큰 성공의 기회로 삼지만 패배자는 같은 역경을 장애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밝고 좋은 생각을 하며 행동하면 할수록 일의 성취도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나쁘게만 생각하면 항상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갑이라는 석수장애인들 뜨거운 햇볕에서 그 무거운 돌을 다루는데 왜 어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짜증만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럴 바엔 이 돌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람을 갖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자세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행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같은 어려움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좋은 결과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나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낙원과 지옥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란 자기 일이나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삶의 보람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생각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고 안 되는 쪽의 논리보다 되는 쪽의 논리로 매듭을 풀어가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6분이나 읽었는데 좀 빨리 읽었어요. 김상규 내일을 열어주는 훈화교육 선일문화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이 무지개 상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국어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는 나하게 달렸다. 불안이 도약으로 이끈다라는 글도 있는데 철학자 이게 더 예쁜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부정적 감정 역시 욕망의 한 형태며 따라서 생의 에너지다라고 간파했다. 삶의 완성을 위해 불안은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도약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예지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두 그룹의 실험 대상이 있다. 첫째 그룹의 동물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도 없이 풍성한 음식과 상쾌한 공기, 안락한 환경이 주어졌다. 둘째 그룹에게는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했다. 동물들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놀다가도 가끔 맹수의 습격을 받았고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노력해야 했다. 연구 결과 안락한 환경에 살던 동물들이 훨씬 빨리 병들어 죽어갔다. 바꿔 말하면 긴장과 불안, 노력을 요하는 환경에서 동물들의 건강과 장수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인간이라고 다를까? 불안이 도약으로 이끈 최근의 예가 바로 두바이 프로젝트다. 국토의 90%가 사막이고 연평균 기온이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나라. 왜 세계는 이곳을 주목하며 앞다투어 진출하려고 길을 쓰는가?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초대형 실내 스키장, 사막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한편 바다를 매립하여 면적을 21배나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왕 세이크 모하메드는 말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의 10%에 불과하다. 그의 호언장담을 듣자니 앞으로 입이 더 쩍 벌어질 사건들이 질비할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한계에 있다. 한계가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역설적인 말이다. 그 한계란 바로 50년 내에 석유가 고갈된다는 사실적이고 치명적인 불안이다. 사정이 비슷한 쿠웨이트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말해 두바이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도약으로 이끈다.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는 정상적인 생존 반응이자 자연적인 감정인 것이다. 곧 어떠한 위기 시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도록 돕는 필수 정보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에서 도망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불안이야말로 삶에서 나를 지켜주는 믿을 만한 방패인 것이다. 불안도 쓸모가 있다. 아니, 불안만큼 필수 요소도 없다. 9분 발표. 이건 좀 짧게
발표 독수리의 교훈. 얼마 전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에서 독수리가 큰 나무나 험한 산의 바위턱에 둥지를 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둥지를 짓는데 쓰일이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가시덤불, 돌멩이, 그리고 온갖 뾰족한 물건을 물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털, 깃털, 나뭇잎 등으로 두껍게 엮어서 새끼를 보호할 포근하고 안락한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는 이 좋은 둥지 속에서 오래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끼 독수리가 먹이를 스스로 찾을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흐트러 놓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새끼 독수리의 연한 살을 찔러 둥지 밖으로 쫓아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미 독수리의 행동은 새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어 편한 둥지를 스스로 벗어나 더 넓은 다른 세계로 나가도록 이끄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둥지의 편안함에 젖어 둥지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는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더라도 둥지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독수리만이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니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스스로 길러봅시다. 제 263강 이 이야기를 최대한 빨리 읽었는데 핵심은 크게 그거예요. 사고방식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불안은 현재의 내가 처해진 불안은 삶을 오히려 더 한 단계 높여주는 가장 필수 요소인 것이다. 그 세 단어, 사고방식, 불안, 그리고 스스로 개척,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피치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복습을 해 나가면서 생각들을 빨리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갖춰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대가 땅과 집을 갖고 있으니 세금을 내어라. 하지만 세금을 낼 때 기준이 있는데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 집의 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조건들에 따라서 부동산세를 내는데 이게 공평과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들을 내가 금방 외워서 딱 정확히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동산세 이야기도 있었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 80%를 재난지원금을 주겠노라. 한 명당 25만 원씩. 확정된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생님의 생각을 일단은 말씀해보면 이거는 후손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쓴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뭐 조국에 대한 이야기, 장지호드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스마트팜, 농업이 미래이고 불안, 창의적 생각, 노후 대비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중요한 건 복습은 바로 그때 그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복습은 이따 3시간 반 있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